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의 달콤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35대의 저는 전남구례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과 관련하여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진 저는 이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가까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저희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저희가 그려왔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그 여정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 약 2년 차에 남편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성남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는 그가 홀로 그 길을 떠나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를 따라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시아버님의 존재와 저 자신의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신중한 논의 끝에 몇 년 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제가 시아버님과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언제든 그를 찾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와 아버님을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7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60대 중반이신 시아버님과 단독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단둘이 거주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서약을 나눈 그날부터 홀로 되신 아버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겠지만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을 돌보는 제게 어떤 불편함이라도 덜어주고자 거의 매일 외출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시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귀가하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제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분을 더욱 정성껏 모셔야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 평온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던 저의 삶에 기이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도 그 감정들은 제 안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홀로 계신 시아버님에 대해 저도 모르게 품기 시작했던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혹은 신혼의 행복한 꿈에 온전히 잠겨 있어야 할 시기에 남편 없는 집에서 시아버님을 모시며 과부와 다름없는 고독 속에 존재하는 제 자신의 처지를 개탄했던 것일까요? 최근 들어 제가 부엌의 요리 세계에 몰두하고 있을 때면 시아버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제 등 뒤로 다가오시곤 했습니다. 그는 우리 착한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며느리가 가장 예쁘다와 같은 칭찬을 건네시며 어깨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과 같은 부드러운 신체적 접촉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싫어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기에 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저만의 착각이거나 오해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강도가 점차 증폭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여유로운 주말 오후 집에서 소박한 점심을 마친 후 저는 친구를 만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거실을 정돈한 뒤 저는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시아버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 그분과 마주칠지 예측할 수 없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면 속옷까지 완벽히 갖춰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 당신도 아시지요? 샤워 직후 축축한 피부에 옷이 달라붙는 그 감각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날따라 저는 들어가기 전 시아버님께서 낮잠에 드신 것을 확인했기에 간단한 것만 걸치고 재빨리 제 방으로 피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엉덩이를 덮는 헐렁하고 큰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는 서둘러 샤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분이 깨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발바닥에 남아있던 물기가 저를 배신했고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제 비명은 밤의 정적을 갈랐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깨신 시아버님께서 제 곁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야만 것이지요.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과 수치심 속에서 저는 넘어진 충격이 허리로 전해졌는지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 제 방까지 부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옷차림이 너무나 단출했다는 사실에 있었고, 그로 인해 상황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지극히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보신 그분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허리를 다쳤으니 움직이지 말고 그저 쉬라고 제게 이르셨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찜질팩까지 가져다 주셨지요. 그러고는 당신이 마사지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시며 제 허리를 봐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였을 겁니다. 이 기이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님께서는 제 몸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시고 정성스러운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감각은 기묘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남성성 때문이었을까요? 더욱이 그분은 액체 파스를 제 맨살에 직접 바르고 계셨고 그분의 손이 그렇게 제 살갗에 닿자 제 심장은 예기치 않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역시 공기 중의 감도는 이 기묘한 긴장감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사지를 끝마치고는 제게 쉬라고 재촉하며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운 좋게도 아마 시아버님의 보살핌 덕분이었을지제 허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보살핌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전날부터 이어진 어색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안주와 좋은 술로 상을 차렸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드님의 부재 속에 며느리와 함께 지내시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여쭈며 제 자신의 편안함은 그분께서 제 앞에서 편히 행동하시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담하게 다가간 것이 그분께서는 꽤나 기쁘셨던 모양인지 평소의 절제력을 넘어 조금 더 술을 드셨고 이내 취기에 잠기신 듯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있을 때 그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성이 담긴 맛있는 식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더니 아주 예기치 않게 제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완전히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네, 네 라고 나지막이 대답했을 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입술에 하는 입맞춤은 어딘가 기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뺨에 하는 입맞춤까지는 혹여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입술에 하는 입맞춤은 제게 전적으로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결과 시아버님과의 교류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그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가 바로 그분의 생신이었고 저는 공기 중에 맴도는 긴장감을 해소해보고자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몇몇 친구분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셨습니다. 저는 잡채와 갈비찜을 포함한 호화로운 음식상을 차려냈고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생일상을 모두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을 때 시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제 등 뒤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제 덕분에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평소의 행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더니 이내 제 어깨를 잡고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끌어당기셨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설명할 수 없게도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정신을 잃고 있는 걸까요? 그의 손길은 제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의 일부는 그의 손길이 더 오래 머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저는 이 감정이 오직 남편과 떨어져 있는 고독의 깊이 그 시린 아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마치자 시아버님께서는 조촐한 술상을 차려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제가 술상을 들고 다가가자 그는 제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시더니 이내 한참 동안이나 다정하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통상적인 유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분명한 교감, 공기 중의 감도는 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와 같았습니다.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마치 비밀스러운 진실을 품고 있는 남녀처럼 우리는 말없는 교감 속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그 순간을 피했고 시아버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시는 데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체적 접촉의 빈도는 잦아지고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친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저는 시아버님께서 온기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다정함 속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주말은 함께 보내는 즐거운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유명한 식당으로 가 훌륭한 식사를 대접했고 우리는 백화점으로 데이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온화한 성품에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엌일을 편안하게 여기셨고 맛깔스러운 반찬을 만들어주시며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매 순간 그를 향해 더욱 깊이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이 기묘한 기류는 한동안 우리 사이를 오가며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시아버님께서는 제 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본능적인 일인 것처럼 그에 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발전해 나갔고 이제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시아버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의 매력에 저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아버님과 제가 친밀함의 문턱을 넘었을 때 저는 마치 큰 망설임 끝에 그분의 갈망에 응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기색을 꾸며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헌신적인 연인들에게서조차 종종 들이우는 서로를 의식하는 부담감 없이 우리의 친밀함은 자연스러운 편안함 속에서 흐릅니다. 이 공유된 고독 속 우리의 환경이 타인을 의식할 필요 없이 존재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진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왕성한 건강을 누리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제 존재의 모든 면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계가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제 세상을 뒤덮는 듯합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심장을 무수한 조각으로 부서뜨릴 듯한 무거운 죄책감과 제 자신을 향한 뿌리 깊은 혐오감이 저를 짓누르지만 저는 이 끝없는 순환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데도 무엇이 저를 이 삶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통상적인 유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분명한 교감, 공기 중의 감도는 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와 같았습니다.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마치 비밀스러운 진실을 품고 있는 남녀처럼 우리는 말없는 교감 속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과일을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그 순간을 피했고 시아버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시는 데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체적 접촉의 빈도는 잦아지고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친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저는 시아버님께서 온기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다정함 속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주말은 함께 보내는 즐거운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시고 유명한 식당으로 가 훌륭한 식사를 대접했고 우리는 백화점으로 데이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온화한 성품에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엌일을 편안하게 여기셨고 맛깔스러운 반찬을 만들어주시며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매 순간 그를 향해 더욱 깊이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이 기묘한 기류는 한동안 우리 사이를 오가며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시아버님께서는 제 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본능적인 일인 것처럼 그에 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야 할 일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발전해 나갔고, 이제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시아버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의 매력에 저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아버님과 제가 친밀함의 문턱을 넘었을 때, 저는 마치 큰 망설임 끝에 그분의 갈망에 응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하는 기색을 꾸며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헌신적인 연인들에게서조차 종종 들이우는 서로를 의식하는 부담감 없이 우리의 친밀함은 자연스러운 편안함 속에서 흐릅니다. 이 공유된 고독 속 우리의 환경이 타인을 의식할 필요 없이 존재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일까요?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진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왕성한 건강을 누리고 계시고 그 덕분에 제 존재의 모든 면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계가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제 세상을 뒤덮는 듯합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심장을 무수한 조각으로 부서뜨릴 듯한 무거운 죄책감과 제 자신을 향한 뿌리 깊은 혐오감이 저를 짓누르지만 저는 이 끝없는 순환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데도 무엇이 저를 이 삶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